여러분과 함께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있는 진명숙입니다. 오늘은 리사이클러 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이런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또는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이렇게 목록 형태로 제공되는 것들은 리스트 뷰 또는 그리드 뷰,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와 뷰 사이를 연결하는 어댑터로서 어레이 어댑터, 그리고 심플 어댑터, 그리고 이런 어레이 어댑터를 상속받아 유저가 정의한 커스텀 어댑터 등도 이미 프로그래밍을 해보았습니다. 리사이클러 뷰와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는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 동적 목록을 제공하는 점에서는 앞서 공부한 리스트 뷰, 그리드 뷰, 어레이 어댑터 등과 유사하지만 좀 더 성능 면에서 좀 더 향상되어 있고, 그리고 이러한 디자인을 뭐 항목 하나 내에서 이러한 디자인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항목 간에 여기 뭐 간격을 넓혀준다던가 이러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향상된 뷰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어댑터를 구축함에 있어서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개발자가 그 체계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은 쉽게 이러한 동적인 목록을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사이클러 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자바 파일로 옮겨 놓거나 또는 프로그램 내에서 어레이 리스트 등을 사용하여서 데이터를 먼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뷰 파일 내에 리사이클러 뷰를 하나 포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비젯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데이터의 항목이 복잡할 경우에는 각 항목을 위한 뷰 파일을 따로 준비를 해 주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리사이클러 뷰를 포함했다고 해서 이 각 항목들이 1차원적인 리스트로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그리드 형태인 2차원으로 나타날 것인지가 미리 결정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차원적인 리스트로 나타나고자 한다면은 또는 그리드 형태로 나타나고자 한다면 레이아웃 매니저를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이 레이아웃 매니저에서 이런 1차원적인 경우에는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를 사용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와 뷰를 연결하는 어댑터를 정의하게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앞에서 보지 못한 뷰 홀더라는 것을 꼭 사용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사실은 이런 뷰 홀더와 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필수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리사이클러 뷰에서는 성능 차원에서 뷰 홀더를 꼭 사용하도록 필수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뷰 폴더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여야 하겠는데요. 자, 이러한 우리가 사용자가 정의한 아이템 하나를 위한 뷰 파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 뷰 파일을 어댑터에서 인플레이트 시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과정에서 우리가 이 인플레이트 된 뷰 파일에서 우리가 보통 뷰에서 어떤 하나의 위젯들을 프로그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find view by id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였지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적어도 텍스트 뷰 3개만 사용한다고 하여도 3번의 뷰 파일로부터 find view id라는 메소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find view id로 불러오는 뷰들을 폴딩 해준다는 의미에서 폴더 해준다 해서 뷰 홀더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리사이클러 뷰의 어댑터는 이 인플레이트 된 뷰 파일로부터 이 뷰 홀더를 크리에이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뷰 홀더는 find view by id를 사용하여서 이 뷰 파일 안에 있는 각각의 위젯들을 메타 데이터, 어떤 변수화 시켜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뷰 홀더를 사용하여서 뷰 어댑터는 데이터를 이 뷰 홀더 내에 있는 변수들에 바인딩 시켜서 이렇게 리스트로 내보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댑터는 다음 데이터를 위해서 또 이 뷰 파일을 인플레이트 시키고 뷰 홀더를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이 뷰 홀더에 데이터를 바인드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데이터 뭐 예를 들면 이 이제 두 번째 알바라는 아르바이트라는 이 항목을 위해서는 한번 크리에이트 된 뷰 홀더를 재사용해서 데이터를 바인딩해서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뷰 홀더를 재사용함으로써 성능이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름도 재사용하는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뷰 홀더는 각 항목의 항목별의 뷰 구성을 위한 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틀은 재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뷰 입장에서는 이 각각의 위젯들을 싸고 있고 홀딩해 준다 그래서 래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댑터와 연동을 해서 데이터를 바인딩한 다음에 내보내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뷰 홀더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리사이클러 뷰를 사용하는 예제를 직접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정이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을 먼저 이렇게 요약을 해 두었는데요. 먼저 XML 문서에서 메인 액티비티 뷰에 리사이클러 뷰를 추가한다. 자, 이거 하고 오시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메인 액티비티와 그다음에 액티비티 메인 XML 문서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XML 문서를 열어보면 기본적으로 디자인 모드에서 이렇게 텍스트 뷰가 보통 컨스트레인 레이아웃 안에 텍스트 뷰가 하나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텍스트 뷰를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커먼 안에 보면 리사이클러 뷰가 있죠, 그렇죠? 얘를 끌어다가 여기에 두셔도 되겠고 레이아웃 컴포넌트 트리에 끌고 놓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놓게 되면 자, 이렇게 리사이클러 뷰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느낌표로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 컨스트레인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요 위젯에 대한 제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제약이 비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요 위에 있는 Infer Constraints 메뉴를 눌러서 이렇게 바로 제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리사이클러 뷰 저의 경우에는 2가 됐는데요. 아마 여러분의 리사이클러 뷰라고 이렇게 아이디가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이디를 확인하고요. 자, 우리는 여기서 요구했던 XML 메인 액티비티 뷰에 리사이클러 뷰를 추가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액티비티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리사이클러 뷰를 추가하였지만 메인 액티비티를 실행한 결과는 어떤 리스트 형태로 보여지지 않는 그냥 빈 화면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화면과 같이 리사이클러 뷰를 추가하였지만 어떤 내용이나 모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한 개 아이템을 위한 XML 문서를 설계한다 또는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레이아웃을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앞서 본 한 항목이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아이템용 이러한 레이아웃 파일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한 개 아이템용 뷰 파일을 설계하고 그리고 이러한 한 개 아이템용 데이터 클래스도 정의하여야 합니다. 자, 우리는 저랑 여러분은 간단한 스트링 데이터를 이용해서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기본 레이아웃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개 아이템용의 구조를 가지는 XML 문서를 정의하는 것은 결과 코드만 비교해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한 개 아이템을 위한 XML 코드를
XML 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디자인 모드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줬고요. 자, 여기 보면 이미지 하나와 그리고 예, 텍스트 뷰 3개, 여기도 이미지가 있네요. 예, 이런 형식으로 뷰를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예, 뷰에 해당하는 값들을 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 클래스, 아이템에 해당하는 자, 우리는 용돈 기입장과 같은 그러한 목록을 사용할 것이라서 어디에다가 돈을 썼고 예, 어떤 형태의 수입이 발생했는지 항목에 대한 디테일 설명과 그리고 금액 그리고 그 항목이 발생한 날짜 업데이티드라는 요 3개의 필드를 가지는 클래스 아이템을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예, 간단한 스트링 데이터를 쓸 것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뷰를 사용하는 예, 그러한 예, 실습은 그렇게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 실습 버전에서 예, 간단히 자, 우선 먼저 자, 여기에 예, 우리가 레이아웃 파일 안에서 constraint 레이아웃 파일 안에서 예, 자, 리사이클러 뷰를 하나 포함을 했으니까 여기도 예, 자, 리사이클러 뷰 그리고 리사이클러 뷰라는 예, 변수 레퍼런스를 하나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이 리사이클러 뷰에 대해서 예, 리사이클러 뷰를 뷰로부터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 변수 리소스를 id 리사이클러 뷰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되겠지요. 네. 그리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는 네. 예, 우리는 간단한 스트링 데이터를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데이터를 예, 자기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 이름들을 예, 사람의 이름들을 이니셜로 포함하는 네, 이러한 예, 문자열을 사용하여서 어레이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저희처럼 이렇게 간단 버전에서 간단 스트링 데이터를 쓰지 않고 예, 제대로 예,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경우를 한번 결과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 때 아이템을 예, 넣어서 어레이 리스트의 한 항목에 아이템이라는 네, 우리가 앞서 item.java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두었죠. 예, 그래서 네, 아이템을 넣어서 어레이 리스트를 구성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코멘트로 묵혀 있는데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자, 이렇게 db 파일에서 예, db에서 예, db 파일을 오픈해서 그리고 쿼리문을 셀렉트 쿼리문을 실행하고 그리고 이 커서를 예, 옮겨가면서 아이템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아이템을 리스트에 추가하고 자,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db 헬퍼 파일도 여러분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열어보면 예, 이미 여러분이 이렇게 예, db 헬퍼 안에 이렇게 네, on create 메소드 안에 이렇게 create table expense를 만들고 그리고 요 안에 insert를 이렇게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 메소드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예, 앞부분을 혹시 놓친 분들을 위해서 예, db 헬퍼는 스콜라이트 오픈 헬퍼를 예, 상속받아서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예, 생성 자료는 이렇게 네, db 이름을 자 이렇게 해서 저의 경우에는 예, db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예, 메인에서는 이 db 파일을 열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db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떤 아이템 안에 여러 항목이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어레이 리스트는 네, 이렇게 예, 아이템으로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고 리스트에는 자기적으로 이렇게 new 아이템 해서 예, 생성자를 이용해서 값을 넣어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정식 버전이 되겠고요. 저희는 다시 예, 간단한 스트링을 사용하는 심플 버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심플 버전과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름상 정식 버전을 에서 데이터를 다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액티비티로 들어가서 작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액티비티에서는 레이아웃 매니저를 사용하여서 레이아웃을 결정한다. 자, 이 부분을 처리하겠습니다. 자, 심플 버전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레이아웃 매니저를 사용하여서 여기 보면 레이아웃을 결정한다. 자, 이 부분을 처리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리드 형식의 레이아웃을 원한다 그러면 여기서 그리드 레이아웃 매니저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목록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이미 뷰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액티비티 문서 안에서 결정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를 불러주고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컨텍스트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준비하고 레이아웃 매니저를 사용하여서 레이아웃을 결정한 것은 정식 버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이터를 준비하고 나서 레이아웃 매니저를 사용하여서 레이아웃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보면 레이아웃 매니저를 사용하여서 레이아웃을 결정하고 난 경우에는 어댑터 클래스를 구현하여야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댑터 클래스는 해야 하는 일이 아이템 하나당 뷰 파일을 인플레이트 시키고 그리고 뷰 홀더를 크리에이트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리사이클러 뷰의 어댑터를 구현을 해야 하지만 사실은 뷰 홀더를 먼저 구현하는 것이 어댑터를 구현할 때 발생하는 오류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플 버전으로 가서 리사이클러 뷰의 어댑터와 리사이클러 뷰의 뷰 홀더를 두 클래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 매니저를 구축한 이 위치에 세팅해준 이 위치에서 여기에 이제 리사이클러 뷰의 어댑터를 세팅해줘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를 남겨놓고 어댑터를 먼저 이너 클래스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은 my 어댑터라고 해서 상속받은 어댑터이므로 이름을 my 어댑터로 좀 친근하게 만들어 보았고요. 자, 리사이클러 뷰의 어댑터를 상속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 필요한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는 뷰 홀더를 같이 크리에이트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자, 여기에도 뷰 홀더가 하나 필요한데요. 여기도 제가 일단 미리 만들 뷰 홀더 클래스 이름을 my 뷰 홀더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지정만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가 하나 또 필요한 것이 뷰 홀더 클래스지요. 그래서 클래스 my 뷰 홀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에 생겼던 오류는 해결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 뷰 홀더는 어댑터와 마찬가지로 리사이클러 뷰의 뷰 홀더를 상속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이제 뷰 홀더부터 저희가 먼저 만들어 보자면은 자, 이 뷰 홀더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아이템 하나를 위한 뷰 파일에 있는 위젯들을 요 아이디들을 다 find view by id 메소드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뷰들의 레퍼런스 변수들과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적어도 뭐 다수의 그런 find view by id라는 메소드와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레퍼런스 변수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근데 저희는 이것이 하나의 텍스트 뷰이기 때문에 또
연동을 시켜줘야 될 레퍼런스도 하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심플 버전에서는 필드로 텍스트 뷰 하나만 있게 하겠습니다. 텍스트 뷰. 자, 여러분이 그 텍스트 뷰가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저희는 네임을 쓰겠는데요. 뭐 그냥 텍스트 뷰라고 해도 되고 요 이름은 여러분이 그냥 임의로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뷰 홀더에서는 생성자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Generator, Constructor. 그리고 자, 여기 필드가 텍스트 뷰 네임 하나만 있기 때문에 자, 요것을 포함을 시켜서 만들어도 되겠고요. 그냥 저희는 포함시키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자, select none을 하고 생성을 하였습니다. 자, 생성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임을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이 여기 보면 뷰를 얘가 뷰 홀더 클래스에 my view holder라는 생성자에 자동으로 뷰를 배치를 시켜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뷰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em view 우리가 이제 요것은 어댑터를 만들면 더 잘 이해가 될 텐데요. 어댑터에서 뷰 홀더를 크리에이트 할 때 인플레이트 된 뷰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뷰를 그냥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item view find view by id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스트링 데이터 하나를 쓰겠다고 했고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뷰를 쓰겠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도 자 안드로이드 점 안드로이드 점 r.id. 텍스트 1 하나 텍스트만 쓸 것이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레퍼런스 변수와 여기는 이제 뷰 홀더의 필드로 나타나죠. 뷰 홀더의 필드와 뷰에 있는 우리는 텍스트 하나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변수를 사용하였고요. 자, 요 아이디를 사용하였고요. 자, 요것과 find view by id로 연동을 시켜줄 거예요. 주의할 점은 여기에 요 뷰 이렇게 해서 뷰 홀더를 완성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생성자만 넣어서 자, 그러면 이제 정식 버전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뷰 홀더 클래스를 완성하고 나서는 이제 어댑터 클래스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어댑터 클래스는 아직도 이렇게 꼭 포함시켜야 될 메서드들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 상태로 나타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어댑터의 역할이 뭔가요? 데이터와 리스트를 연결시켜주는 말 그대로 어댑터죠. 그렇죠? 그래서 리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어댑터 안으로 필요할 경우 가지고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드에 지금 데이터가 가지는 구조하고 같은 심플 버전에서는 어레이 리스트 스트링의 리스트를 가지게 되고 정식 버전에서는 어레이 리스트의 아이템 클래스의 리스트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심플 버전을 어레이 리스트 스트링을 필드로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레이 리스트 스트링을 가지고 이름은 그냥 똑같이 리스트로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생성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my 어댑터의 생성자는
자, 요 어댑터를 만들면서 요 필드에 있는 어레이 리스트 데이터를 바로 생성해 줄 수 있도록 요 것을 포함하는 생성자를 설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보면 이제 리사이클러 뷰의 어댑터에 꼭 있어야 될 메소드가 3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를 상속한 어댑터 클래스를 구현하는데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onCreate view holder.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뷰 홀더를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create 해주는 메소드가 필요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코드에서 직접 보겠지만 뷰 파일을 인플레이트 시켜서 뷰 홀더를 크리에이트 하는 것이고요. 바인드 뷰 홀더는 뷰 홀더와 데이터를 바인드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뷰에 데이터 값이 나타나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get item count는 자, 우리가 항목이 몇 개나 있는지 그것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총 항목의 개수를 반환하는 메소드, 이 3개의 메소드를 생성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코드를 생성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override 메소드 해서 어댑터에 자, 꼭 필요한 거 get item count가 있고요. on bind view holder가 있고요. on create view holder가 있습니다. 이 3개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줌으로써 바로 안에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하지는 내용을 채우지는 않았지만 마이 어댑터에 오류가 한 번에 없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식 버전에서도 여기 부분은 똑같겠죠. 어레이 리스트 아이템으로 필드 부분을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필드 부분을 완성하였고요. 자, 그 다음에 생성자에서도 똑같이 이 필드 부분을 초기화하면서 생성이 되게끔 만들어 주었고요. on create view holder, bind view holder, item count. 자, 이렇게 여기까지는 똑같은 방법으로 차이가 없죠. 여기가 아이템만 들어왔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일단 메소드 3가지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어댑터 내부에 3개의 메소드의 각각 내부 구현은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